2013년 시행되었던 민경채피셋 자료에서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요, 인책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 A국의 비행 단계별 연도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8년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표는 비행 단계별로 이제 항공기 사고 건수가 발생 건수가 있고 밑에는 이제 연도별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5년 이후 항공기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이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2479 맞습니다. 자, 비행 단계별로 봤을 때 어, 발생 건수가 많은 걸로 따져보면 뭐가 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순항이 가장 많고요. 착륙입니다. 그다음에 접근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승 먼저죠. 한 건이 더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틀렸고 순항과 착륙의 그 합은요. 총 발생 건수의 6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순항과 착륙을 보시면 요거랑 요겁니다. 근데 자세한 계산이 필요 없죠. 이거 둘이 더하면 딱 봐도 60을 넘는다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8.32, 67.3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어쨌든 맞고요. 자, 6에서 8, 즉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이거 봐달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딱 2배입니다. 100%죠. 근데 여기서는 100%가 아니라 4분의 3, 즉 3이 증가한 거니까 75%. 배수로 따지면요. 1.75배 증가한 겁니다. 자, 7분의 2 증가한 거죠. 14.2857, 14.3이니까 28.6 정도, 즉 1.286배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증가율 한번 그냥 분수 계산해 봤을 뿐입니다. 아, 이거 동그라미 아니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매칭형입니다. 그래서 그림 첫 번째는요. 연도별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가 나와 있고 그림 두 번째는 상표 출원 건수가 나와 있고요. A, B, C, D 매칭시켜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도록 할게요. 6년 대비 10년에 특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죠. 증가 건수가 아니라. 자, A, B, C, D 차례대로 A, B, C, D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년 대비 10년 이제 그걸 보죠. 얘는 감소했으니까 볼 필요 없겠죠. 210에서 391입니다. 얘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156하고 170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그나마 좀 커 보이는데 얘랑 비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얘가 큽니다. 왜냐면 210에 391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잖아요. 2배 가까이는 아니라 한 1.8에서 1.9배 사이니까. 얘는 뭐 기껏해야 20%도 안 되게 증가를 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친구,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지가 3개가 지워지는 건가요? 많이 지워지네. 자, 그럼 여기서 일본은 확정되죠. 일본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두 번째 보기는 넘어가도 되겠죠. 자, 2007년 이후 한국의 상표는 매년 감소한다. 이걸로 답이 나오겠네요. BC는 볼 필요 없으니까 A, D만 보면 되겠죠. 얘는 이제 증가했다 감소하는데 상표 출원 건수 2007년 이후에 여기서부터 봐야 되지. 132, 127, 126, 121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D가 한국임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소 특이한 유형인데요. 독특한 유형인데 표 차트 변환형 비슷하긴 한데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교통 관련 현황을 나타낸 건데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할 그 여지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스타트를 여기서 끊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인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구 여기 맞죠?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9, 265, 500, 285, 207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있습니다.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제 영상만 보는 거 아니잖아. 문제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볼 거나 할 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70에서 80이니까 이게 맞겠죠.
중구는 70% 미만이니까 아예 하얀색이고 87은 이거고 90은 더 진한 거고 75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가구당 승용차 보유 대수 이거를 보라는 거죠. 85, 96, 04, 14, 13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수송량 아이 뭐 말이 되게 진부한데 이거에 있는 수치를 읽으면 된다라는 건데 일단 동굴을 보시면 40에서 50이니까 이 색 맞고 30, 30이니까 하얀색 40%니까 똑같은 색 마지막 90%왜 이렇게 높지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승용차 한 대당 통행 발생량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보유 대수분의 통행 발생량 이거분의 이거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85, 28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0.85인데 근데 이게 만통행이고 여기 지금 단위가 통행으로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28만을 0.85로 나눠야 된다.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왜 0.85를 제가 했죠? 죄송합니다. 승용차 보유 대수로 나눴어야 됐죠. 다시 정정할게요. 동구를 보시면 84,000분의 28만이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0.48이 나오고 있죠.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역시나 매칭형이 몰려 있네요. 그 나라에 이제 뭐 세목별 징수세액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ABCD에 그 해당하는 세목을 찾아달라라는 문제고요. 문제는 봤으니까 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보죠. 89년 징수세액이 5천억보다 적은 세목은 상속, 자산재 평가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전화세 있죠? 여기는 포함되니까 결과적으로 A, B, C, D 중에서 상속, 자산, 증권, 증여도 있죠. 이 세 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데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5천억 안 되죠. B, C, D는 되죠. 따라서 B, C, D 중에 각각 아직 확정은 못하지만 상속, 자산, 증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산재 평가세가 나와 있고 상속세가 나와 있습니다. B, C, D 중에 반드시 두 개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증권거래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까지 한다면 볼게요. B, C, D 중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거 하나. 얘 10배 이상 증가 못했죠. D는 잠깐만 징수액이 10배 뭔가 잘못됐나요? B가 10배 이상 증가한 거 맞고요. A 상속세 음? 뭐지? 첫 번째 보기가 혹시 잘못됐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5천억보다 적은 거라고 했는데 그 맞게 판단을 그리고 심지어 99년도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왜 이래? 자, 다시 해볼게요. A, B 5천억 미만이니까 D가 되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는 거 보고 이 새끼 왜 이걸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89년에 비해 99년도에 징수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건 다시 그러면 A, B, D를 보면 되겠죠. A 해당되죠? B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D는요 10배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A와 B가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D가 뭐다? 증권거래세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소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A와 B는요 상속과 자산재가 되겠죠. 상속자산 따라서 부가가치세 얘도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는 확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A와 B 중에서 누가 상속이고 누가 자산재인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보기로 해결이 되겠네요. 99에서 2009년에 징수세액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 나와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부가세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볼 필요 없고 상속과 소득, 뭐 증권, 증여세인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죠. 상속세, 즉 A와 B 중에서 증가한 거를 찾아야겠죠. 증가는 누가 했습니까? A가 증가를 했으니까 A가 그러면 상속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음원 차트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4일간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요. 좀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지어진 자료. 그래서 이게 순위 상승했다. 그다음에 순위 하락했다. 동일하다. 숫자가 작을수록 당연히 순위가 높겠죠. 1등, 2등의 순위가 높은 거지 5등, 6등의 순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평균 순위는 간단합니다. 그냥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서 당연히 5개 차트니까 5개를 나누죠. 그러면 이제 총합을 알 수 있겠네요. 이거 그 일자별. 이거 곱하기 5 하면 이제 총합이지. 자, 평균 순위가 가장 높았던 날이 3월 25일이었죠. 그럴 그 날은 5개 음원 차트별 순위가 전일 대비 모두 상승했냐라고 하고 있지만 C는 동일합니다. 틀렸죠. 24일 음원 차트에서 순위는 8위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일단 평균 순위가 곱하기 5를 하면 총합을 알 수 있습니다. 5개 순위의 총합은 21이었는데 25일 날 C 차트를 보시면 이거 테크가 돼 있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2등 2위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6위 4위가 나왔으니까 14가 됩니다. 따라서 21에 14를 빼면 7위가 되죠. 따라서 8위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긴 하겠습니다. 5개 음원 차트별 순위가 전일 대비 모두 하락한 날은 평균 순위가 가장 낮았다. 모두 하락한 날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26일 날. 26일 날 평균 순위가 가장 낮았냐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5.8보다 6.0이 더 낮은 거죠. 따라서 틀렸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3월 27일 C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대비 하락했냐라고 묻고 있죠. 자, 일단 얘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좀 쓰기 좀 뭐하니까 이건 B 차트고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택 좀 해놓을게요. 7위. 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따라서 5라는 겁니다. 곱하기 5를 하면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죠? B랑 C가 됩니다. 자, 14, 19니까 결과적으로 B 더하기 C가 뭐가 돼야 된다? 1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증감, 전일 대비 순일 증감이. 자, 26일날 6이었어요. 27일날 그거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얘는 아무리 못해도 5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빼준다면 결과적으로 C는요. 6이 아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쳐줘도 6등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일 대비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고요. 5번 평균 순위는 매일 하락하였다라고 했는데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락합니다. 자, 6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도시 실질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05년도에 서울, 부산, 광주의 성장률은 2004년의 2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2005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가 여기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광주는 이제 사이에 있으니까. 자, 2배 넘었습니다. 2배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2배 넘었죠. 1번이 정답이에요. 맞네. 0405 실질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공사를 보면 4.3 울산 광역시가 가장 높지만 2005년도를 보시면 광주 광역시가 가장 높습니다. 틀립니다. 자, 01년 실질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증가하죠. 여기만 봐도 발레가 있고요. 자, 4, 5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되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뭔가 갑자기 막 자료가 갑자기 많아지네요. 네. 자, 일단 보시면 5년 동안의 동남권의 양파, 마늘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생산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를 하나로 좀 다 때려박은 건데, 표는 10년과 11년도에 동남권의 양파, 마늘 재배 지역의 재배 면적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요. 그 주어진 자료가 난이도가 절대 높은 건 아닙니다. 단순히 재배 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나타냈을 뿐이고, 특정 두 개년, 2개년이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지역별 분포만 나타냈을 뿐인데 보기 좀 거지 같긴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냥 표 하나에 다 막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때려박은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지읒 같은 보노보노 PPT랑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볼게요. 동남권 이제 부울경이라고 많이 하죠. 부울경. 그래서 동남권은 부울경이 되겠습니다. 1번 06에서
10년까지 그 사이에 동남권의 마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늘 생산량은 이거죠. 이것도 보기가 또 불편합니다. 숫자도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봤으니까 이렇게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06에서 10 동안 그 동남권의 단위 재배 면적당,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양파죠. 이거분의 색칠된 막대기 직사각형분의 이거 세모, 즉 요거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를 봐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2747 지금 보시면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이거 문제 만든 이거 테이블 누가 만들었지 이거. 자, 169 44 이게 이제 이거고 2007년도는 2961 208 626입니다. 근데 딱 봐도 16만 9천에서 20만 8천이니까 분자가 더 크잖아요. 증가율이 20% 넘는데 분모는 20%의 증가율을 넘지 못합니다. 증가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미만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 맞죠. 자, 그럼 08도 보겠습니다. 08 보시면은 이거 진짜 더럽게 났네. 이게 지금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20만 8천에서 거의 20만이니까 8천 한 9천 가까이 떨어진 거죠. 즉 분자의 감소율이 약 4.5% 정도 돼요.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4에서 5% 사이. 근데 이제 분모 같은 경우는 100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감소율이 한 3%에서 4%죠. 어찌됐건 분자의 감소율이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작아진다라는 소리니까 08이 07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했다는 거는 여기서 틀렸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3번 보시면 울산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울산의 양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160 헥타르가 될 거예요. 근데 전년에 비해 증가했냐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겠죠.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있는 양파 재배 면적을 봐야겠죠. 양파 재배 면적이 4,500 헥타르가 되겠죠. 그럼 빼주면 400이고 이걸 빼주면 344 헥타르가 되니까 감소했죠. 4번 볼게요. 이것도 답 뒤에 배치해놨네. 시간 오래 걸리게. 자, 06에서 11 동안 동남권 마늘 재배 면적은 양파보다 매년 크다라고 했어요. 마늘 재배 면적이 일단은 다 큼을 알 수 있지만 2010년도를 보시면 양파가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11년 동남권에 단위 재배 면적당 마늘 생산량이 10년과 동일하대요. 즉 6만이고 4만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뭡니까? 4분의 60과 다를 게 없잖아요. 단위는 그 공통된 걸 제거해주면 결과적으로 얘는 15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은 몇이냐라고 하고 있죠. 자, 마늘의 재배 면적이 5천입니다. 그럼 생산량을 묻고 있죠. 여기를 X로 둡니다. 넘기시면 되죠. X로 둘 것도 없습니다. 뭐 A로 두거나 뭐 아무거나 둬도 상관없습니다. 15 곱하기 5천 하면 7만 5천 톤 맞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 문제네요. 자, 공채 지원자가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갑니다. 요거 2014년도 5 공채에도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일단 결정 방식 한번 보시면 학사, 석사, 박사로 나뉘고 있고 평가 점수는 요거 더한 다음에 체력은 곱하기 2배를 해주네요. 뭐 야근을 많이 시키는 기업인가? 얼마나 굴리려고 이렇게 체력 점수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두는지. 최종 학위 점수는 곱하기 20점, 20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SAP가 평가 등급이 된다. 1번 봅니다. 400점으로 지원자 중 가장 높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해 볼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190에다가 170 더하면 360점. 박사니까 40점 하시면 우리 400점을 획득하셨어. 이분은 400점 이렇게 더해서 40점 더하면 맞습니다. 지원자 중 가장 높다. 얘를 보시면 되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석사라서 여기서 10점이 까입니다. 그러니까 까인다는 표현보다는 가보다 10점이 부족하다. 20점이 부족하구나. 20점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력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얘가 더 높네. 가가. 어쨌든 그러면 얘는 400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라의 성실성 점수는 다보다 높지만 마보다는 낮다. 이거 뭐 그냥 구하면 되겠죠.
자, 100점 185점입니다. 학사는 빵점이니까 그럼 70점이 되겠네요. 얘보단 높고 얘보단 낮네요. 맞습니다. 아의 성실성 점수는 라와 같다라고 하고 있나요? 이거는 이걸 다 계산해서 빼지 말고 얘를 7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 170이고 240이고 320이죠? 40점 더하면 360이죠. 그런데 총점은 몇이죠? 370. 그 말은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네요. 잠시만 목이 좀 잠시만요. 네,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목을 좀 가다듬었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왜 이러지? S등급의 지원자는 4명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S는 350 이상이어야 되죠.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아, 얘 그냥 구할 걸 그랬네요. 근데 이제 뭐 구하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190에 280이죠. 석사니까 20점, 300점이죠. 375인가요? 그럼 4명 맞습니다. 자, 차는요, 체력 점수를 원래보다 5점을 더 받으면 10점이 추가되는 거죠. 체력이 2배가 뻥튀기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가겠죠. 왜? 300점부터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1991년, 2010년에 품목별로 항만 수출 실적이 나와 있고 옳은 거 찾아라. 그래서 표를 일단 보시면 이거 뭐야? 잠깐만요. 가끔씩 이렇게 선을 인쇄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프린터기가. 그 예전 기출이 꼭 그렇습니다. 프린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항만 수출액과 A항만 수출액이 나와 있고 처리 분담률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그래프가 그 도형이 이제 시각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처리 분담률은 그냥 총 항만 수출액 그 분에 해당 항만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냥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각각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볍게 확인하는 거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아요. 자, 처리 분담률이 감소한 것도 이거 혹시 뭐 달라진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똑같죠? 그럼 그대로 보면 되겠죠. 자, 감소한 거 기계 감소하고요. 광학 정밀 기기 감소했습니다. 플라스틱 감소했고 철강 전전이 감소.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91년 대비 10년에 증가율이 가장 큰 거를 좀 묻고 있죠.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 537에서 14873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에 30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30을 잡았는지 이거에 대한 딱히 그런 공식이나 법칙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체화라고 하는데 그 자료 해석을 이제 기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정상적 그 제대로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왜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 5, 35, 아, 얘 30배 안 되네? 그럼 밑에를 볼까? 아, 얘는 30배 기준으로 했을 때 30배를 넘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 얘가 30배를 넘는데 얘는 30배가 안 돼. 그럼 얘는 바로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걸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플라스틱 제품 리얼 보겠습니다. 91년 대비 938이죠. 그냥 94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정오를 판단하는데 49.6 이것도 50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봐도 70% 이상 감소한 건가요? 이게 70% 이상 감소한 거면 94분의 50이 뭐다? 3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왜? 얘가 70% 이상 감소했으면 남는 건 당연히 이거야 되니까. 왜? 둘의 합은 당연히 100%가 돼야 되잖아. 자, 근데 이거 봅니다. 93, 27. 이게 너무 넉넉한데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70% 미만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의 현황이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2013년 당시에는 전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이미 과거가 됐네요. 2022년이니까. 자, 주거시설 유형의 효율화 시점 매년 15%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짜증나게 하는 문제네요.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5764면 8이죠, 여러분. 얘 10%는 그럼 5.7이니까 57, 64로 본 겁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으니까 10% 해주면 남는 게 23이 남죠.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50%안 되잖아. 그러니까 즉 23분의 57은
죄송. 이 57분의 2.3은요, 5%가 안 되잖아. 왜냐면 이 57분의 23이 50%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거의 10%니까 5% 아래라는 소리죠. 15% 미만. 즉, 여기서 여기 가는 것만 봐도 틀렸다. 그래서 1번은 넘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2번. 전체에서 사무가 15년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30% 곱하세요. 7, 3, 21. 이거 그냥 9로 봐도 되겠죠. 넉넉하게. 그럼 뭐 23점 몇이니까. 아, 넉넉하네요. 30% 이하 맞습니다. 자, 매년 30% 이상 증가할 거다. 공공시설.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별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5에서 10이니까 100%, 즉 2배 증가하죠. 그런데 15에서 20은 4년치니까 나눠봐도 가볍게 25%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3번 같은 게 좀 애매하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왜냐면 또 극단적으로 몇 년도에는 갑자기 뭐 팍 증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찌됐건 뭐 3번은 틀렸지만 저는 솔직히 3번 같은 선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냥 100%를 가볍게 그냥 원론적으로 4로 나눴을 때 25니까 결과적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2011년 산업시설 유형 전체 이거 그냥 분자에 곱하기 2하면 되죠. 이거 곱하기 2하면 24로 보면 48인데 이게 넘잖아요. 50% 초과합니다. 10년 대비 20 산업시설의 증가율을 보시면 20.8, 82.3 이것도 바로 감인데 구구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4, 8 그럼 4배를 볼까? 4배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4배가 83.1이니까 안 돼. 4배에 못 미치는구나. 자, 근데 공공시설을 보면 딱 4배가 됩니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기출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감을 찾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를 기준으로 볼지, 몇을 기준으로 볼지, 그 다음에 수많은 자료에서 반례를 빨리 찾아야 이 선지가 옳은지 틀린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수치를 보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깨우쳐야 되죠. 근데 피세태형 인간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참 특이하고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노력을 심하게 많이 안 해도 점수가 되게 준수하게들 나오죠. 자, 옳지 않은 거. 미혼남, 미혼녀, 인원수, 추의, 직업별 분포. 간단합니다. 1번 볼게요. 04년 이후 미혼녀 계속 증가하는지 맞습니다. 자, 07년은요, 06년에 2배 이상이다, 미혼녀가. 29659입니다. 29659, 14720. 그냥 곱하기 2 하죠.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건 아니니까. 29440인가요? 네, 어쨌든 얘가 조금 많습니다. 2배 이상 맞다라는 부분이죠. 3번. 미혼녀, 미혼남 인원수 차이는 06년에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를 3만으로 보면 11,000이 되니까 대략 한 11,400명 정도 차이가 될 텐데 얘는 결과적으로 15,000으로 봐도 11,000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2배 이상이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틀렸습니다. 3번. 자, 미혼남녀 직업별 분포에서 공무원 수가 9644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의 2배 이상 맞죠? 얘를 4,000으로 봐도 2배는 8,000이니까 넉넉하게 2배를 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회계사가 5315인데 승무원 수가 몇이죠? 25? 이거 2580인가? 네, 2580입니다. 이거 둘이 곱했을 때 이거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럼 얘 2600으로만 잡아도 5200이잖아요. 2배를 쉽게 넘죠. 따라서 맞습니다. 1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업팀의 분기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근거로 2011년 연매출이 가장 많은 영업팀을 찾아라, 적은 영업팀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애를 먼저 좀 중점을 두고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각각 분기별 이제 매출액 비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봐도 눈에 띄는 애가 있어. 40%, 50%, 25%, 30% D죠. D가 딱 봐도 많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 1등이고 여기서도 1등이야.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1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 말고 두 번째로 좀 비중이 커 보이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자, 40.
4분기 200억이니까 아 얘가 좀 커 보인다. 얘가 뭐였죠? B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B와 D를 빠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가 D보다 4분기에는 10%포인트니까 20억을 많이 먹었지만 3분기, 2분기를 보시면 얘 벌써 30%포인트 먹죠. 30억을 먹어요. 나머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B랑 D랑 싸우면 당연히 D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다 제거하면 A와 C만 남죠. A와 C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둘 중에 하나는 가장 작은 매출을 기록한 회사 팀이 되겠죠. 근데 A. C는 어디 있어? 얘죠? C.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얘가 가장 작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정답은 AD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나와 있어요. 신고 건수랑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 봤더니 학교폭력 주요 신고자가 유형별로 이제 몇 퍼센트가 되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1월에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학생 본인보다 이거는 그냥 이걸 보시면 되겠죠. 학부모 55%고 학생 본인이 28%죠. 어차피 여기서 해당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로 비교해도 무방하다. 학생 본인이 28이고 곱하기 하면 56이죠. 두 배가 안 됩니다. 55기 때문에. 자,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매월 감소하였다. 464, 413, 318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는 감소하지만 여기서 여기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각각 뭡니까? 1월, 2월에 학부모가 신고한 신고 건수잖아요. 여기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기껏해야 감소율이 뭐 한 20%도 안 되는데 압도적으로 얘가 더 크겠죠. 따라서 매월 감소하였다. 틀렸다라 볼 수 있습니다. 3번 2에서 4월 중에서 전월 대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 라고 했는데 1100에서 23입니다. 딱 봐도 두 배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배를 넘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3월이 전월 대비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월이 4월에 1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4월에 10%니까 그냥 미리 이걸 그냥 10%로 만들고 가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학생 본인이었죠. 학생 본인 59%입니다. 59 그냥 퍼센트 생략. 1월 같은 경우는 600 곱하기 55가 되나요? 이거 맞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더 클지를 보자 이 말이죠. 잠시만. 뭔가 계산이 또 잘못됐나요? 4월에 학생 본인. 아이고. 맞는데? 학생 본인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8. 죄송합니다. 학부모를 해버렸어요. 자, 다시. 1월달이 이게 수치가 될 것이고 4월달이 360 곱하기 59가 되겠죠. 자, 얘랑 비교했을 때 딱 봐도 얘가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얘 거의 60%니까 100, 한 200 몇 정도 되는데 얘 200을 못 넘잖아. 이렇게 되죠. 따라서 4월에 10%도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5번은 그냥 읽으시면 따라가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보도록 합니다. 운동 종목별로 남자, 여자 국가대표의 평균 연령, 신장이 나와 있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평균 연령이 높은 순서를 나열하면 남자와 여자의 종목 순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연령은 가로축에 이제 X축에 있죠. 사농태 역수축. 사농 역태죠. 여기서 틀립니다. 틀렸어요. 평균 신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 태가 높습니다. 농태수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볼까요? 축사 역축입니다. 여기서 틀렸죠. 자, 기억력은 틀렸으니까 일단 제거를 해주면 리얼은 뭐 맞겠네요. 이 중에 하나가 다 나올 테니까. 남자의 평균 연령은요. 해당 종목 여자보다 항상 높다. 자, 이거는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사격 높죠. 자, 이거 이제 범위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34가 최상단이고 여자는 32입니다. 사격 높고요. 농구도 높습니다. 보이죠? 테니스도 높습니다. 28이고 26이고. 역도도 보시면 역도도 높습니다. 수영 볼까요? 수영도 네, 수영도 남자가 높습니다. 잠깐만요. 역도의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어리네요. 여기 사이에 있는데 여자는 26을 넘어가죠. 따라서 남자가 무조건 모든 종목이 여자보다 평균 연령이 높았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 신장은 뭐 이거 확인하면 되죠.
이것도 조심하세요. 위치가 비슷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범위가 다릅니다. 농구 당연히 크고 테니스도 좀 더 큽니다. 수영도 더 크고요. 축구도 당연히 크겠죠. 역도도 약간 큽니다. 그 다음에 사격도 크고요. 15번 보도록 할게요. 매칭형 문제인데 출생률과 인구 자연 증가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매칭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막 수치가 많아 보여서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자, 매년 감소한다. 인구 자연 증가율. 빠르게 봅니다. 증가하니까 볼 필요 없고. 얘는 동결이죠. 동결이 있죠. 볼 필요 없습니다. 얘도 감소합니다. 얘도 감소하고요. 잠깐만. 91년 이후 매년 감소한 나라. 감소한 걸 찾으라고 했죠. 왜? 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기가 매년 감소했죠. 그래서 4, 5번을 지우겠습니다. 자, 출생률이 99년도에 가장 높았던 나라는 49.7 아프가니스탄이죠. 2, 3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91년 이후 출생률이 매년 감소한 나라는 보스니아랑 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증가도 하고 하니까. 그럼 이제 정답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양육활동 유형별 참여 시간이 나와 있고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라. 토요일 남편의 참여 시간이 가장 많았던 활동은요. 어, 정서 활동. 이거 뭔가 무슨 뭐 명상하는 건가?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자세하면서. 정서가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맞아요. 아내의 총 양육활동 참여 시간은 금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감소하였다. 막막하죠. 이걸 언제 다 봅니까? 다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값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금요일에 비해 토요일 날, 자, 35분이 증가했죠. 2분 감소합니다. 얘 지금 30분 넘게 증가하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증가하니까 세세하게 더하지 않아도 압도적으로 지금 토요일 날 아내의 양육활동 참여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남편의 총 양육 활동 시간은요, 금요일에 총 46분이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해 줄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2번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해설하는 입장에서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분이니까 35분이 되고, 얘를 더해주면 40분이 돼. 그 다음에 이거 333 하면 46이 되는 건 맞죠? 자, 이것도 봅니다. 22, 31이니까 104가 되고 110이 됩니다. 26과 4를 더하면 30이니까 140이 맞죠? 자, 금요일 안에는 식사, 정서, 가사, 외출 70분 맞죠? 가장 많이 감소한 거 금요일에 비해서 토요일에 아내가 교육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4분이 감소했습니다. 어, 맞죠? 네, 이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건 없습니다. 이 배설은 왜 포함을 해놓은 거야? 민망하게 골 때리네.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배설이 남편 1분이면 남편은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그럼 남편은 소변을 한 번밖에 안 봤다는 소린가? 하루에 적어도 5-6번은 볼 텐데 그러면 이게 60초니까 뭐 12초 컷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주철 수도관의 파손 원인별 파손 건수에 대해서 지금 자르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일단 파손 원인의 중복은 없고 1번 봅니다. 덕타일 주철 수도권의 파손 건수가 50건 이상인 거는 찾아보죠. 네, 시설 노후 수격압 맞습니다. 희주철 회야 희야 잠시만요. 회 같습니다. 총 파손 건수가 덕타일 주철의 그거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맞죠? 334, 232니까 주철의 파손 원인별 파손 건수에서 그 자연재해가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자연재해 일단 주철은 2개니까 2건입니다. 맞죠? 주철에서 시설 노후 176건, 이거분의 이거네, 요거분의 요거 30% 이상인지 봐달라라는 소리잖아요.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566 어려워하지 마세요. 150에다가 18에다가 1.8을 더하면 되니까 169.8인가요? 어쨌든 176은 그거보다 높으니까 4번이 맞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회주철 수도관에서 보수과정 보수과정 실수가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43건. 자, 그러면 회주철 회야 진짜 희야 회
거슬리네. 이거죠, 여러분. 10% 미만이에요, 초과예요? 10% 초과죠. 틀렸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어, 원목 벌채 이용 뭐 흐름이 있어. 잠시만요. 햇빛 때문에. 근데 이거 어차피 또 옮겨도 몇 분 되면은 또 이거 일로 올 거 아니야. 햇빛은 아무튼 11년 국내 원목 벌채 이용의 흐름이 있는데 옳은 거. 자, 1번. 원목 벌채량이 846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목재로 이용된 게 399입니다. 미이용된 양보다 적었죠. 숲 가꾸기 벌채로 얻은 원목이 583입니다. 그 중에서 목재로 이용된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여기고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거 곱하기 이건데 그 이 399에서 이게 가장 비중이 가장 크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랑 얘를 보면 되죠. 왜 얘는 딱 봐도 작으니까 51만이니까. 자, 그럼 이거 그냥 비타민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 연습하는 것처럼 212, 583, 272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여기는 지금 3배가 넘죠. 3배를 해주면 이게 81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3배가 안 되죠. 그 말은 뭐지? 수학 벌채로 얻은 그 원목이 목재로 이용된 그 거기서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보드용으로 이용된 원목의 양은 200만보다 작았다. 이걸 400으로 보시면 220이죠. 근데 거기서 1만 부족하다고 200을 못 넘을까요? 아니죠. 200 넘죠. 수학벌채로 얻은 원목 중 적어도 일부는 보드용으로 이용되었다. 자, 수학벌채 봅니다. 212 곱하기 0.96이죠. 어려워할 거 없어요. 얘 전체에서 4% 빼는 거잖아요. 왜? 96%니까. 얘 4%는 뭐 한 8점 몇인데 8에서 9 사이니까 넉넉하게 10을 빼도 무방합니다. 그럼 20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자, 그러면 보시면 목재로 이용된 게 399만인데 보드용이 55%라면 나머지 45%는 이걸 합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400으로 보고 계산해 봅니다. 180만이죠. 극단적으로 수학 벌채로 얻은 202만, 수학 벌채로 얻은 원목 중에서 목재로 이용된 202만 세제곱미터에서 여기서 얻은 게 모두 만땅으로 다 들어갔다. 최대치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그 값을 빼면 22 정도 남죠.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저 교집합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피해목 벌채로 얻은 원목 중에서 목재로 미이용되는 양은 여기에 25%를 곱하면 되는 거죠. 25% 여러분 뭡니까? 4분의 1이잖아. 51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 넘죠. 10 곱하면 40이니까. 피해보다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직장 어린이집이 나와 있고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직장 어린이는 매년 증가하였다. 여기서부터 감소했다가 증이죠. 즉 2001년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06 대비 08 전국 직장 어린이집. 자, 298이고요. 08350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보지 말고 300으로 보는 겁니다. 50 증가하죠? 20% 이상 증가했나요? 20% 아니죠. 16.67%. 이 정도 17%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자, 인천은요. 전국의 5% 이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26 개소입니다. 전국은 여길 봐야겠죠. 자, 그러면 26 나누기 401이 되는데 5% 이하가 아니라 5% 이상이죠. 20개 넘을 테니까. 자, 전국 직장 어린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연도는 03년도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03은 볼 필요 없겠죠. 맞으니까. 요거도 20 증가하니까 10% 증가를 못해. 예를 볼까요, 여러분? 35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263에서 35가 증가하면 10% 이상이죠. 왜? 263의 10%는 26.3이니까. 그러면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합치면요 204가 됩니다. 204 맞나요? 네, 204 맞죠? 네. 전체는 401이었죠. 절반 이상이다. 곱하기 2 해봅니다. 분자에 408, 401을 넘어서죠. 50% 넘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은요. 연도별 세수 상위 세무서, 세수 하위 세무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나와 있었고. 2006년 이후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볼 거 없습니다. 해남 이것도 나와 있고요. 근데 도봉 세무서라고 했으니까 서울 지역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지역별 뭔가 여기 있다. 디귿이 필요하겠죠. 2009년에 서울 소재 세무서. 국세청 세입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개청 당시 이거에서 2009년이니까 세입액을 나와야겠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전국 세무서 수는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전국 세무서 수도 나와야 합니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햇빛 좀 잠깐만 긴급으로 좀 이거 조치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가볼게요. 자, 95년이랑 2007년에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 교통비 지출액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그래도 출제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죠. 이거대로 보면 됩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1995년 123만 1,000원에서 234만 9천, 즉 2349 1,000원으로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여길 보면 되겠죠. 1, 2, 3, 1에서 2, 3, 4, 5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 지출액도 있죠. 이것도 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 이 둘의 합이니까 맞습니다. 자,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아마 이거 같아요.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이니까 세부 항목부터 보면 95년도에 자동차 구입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동차 구입 29.9%, 연료비 21.9 맞죠? 버스 18.3, 보험료 7.9 됐습니다. 택시 7.1. 네, 2017년에는요 연료비 39, 자동차 구입 23.3, 그다음에 버스 12, 보험료 6.2 맞습니다. 3번 맞고요. 그러면 1, 4 중에 답이 나오겠죠. 사무직 도시 근로자 가구 어쩌고저쩌고 해서는 151.8이었대요. 여기 있죠. 그런데 2007년에 341.4 맞네요. 자, 생산직 보시면 963에서 2331. 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왜? 2, 3, 4, 5가 다 맞았으니까. 그럼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95년과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비중의 차이라고 했죠. 비중은 여기 나와 있네요. 계산을 해줬네요. 소득 10분위가 95년도에 10.3이었는데 2007년에 14.6이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이제 보시면 1분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차이가 1.7입니다. 얘는 4.3인가요? 그럼 압도적으로 얘가 더 큰데 4.3%포인트로. 근데 문제에서는 보고서에서는 10분위가 더 작았다라고 했으니까 1.7보다 작아야 맞는 건데 크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2번 보도록 합니다. 그냥 표차트 변환형이고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나와 있고요. 4개의 연도가 있고 그걸 또 여성, 남성으로 나눠서 국가로 4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여성의 흡연율이죠.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덴마크 4442. 덴마크 흡연율이 높네요. 그 다음에 영국 3730-26207 맞죠? 207. 그 다음에 이제 미국 293, 228, 173, 136 맞고 마지막 일본 맞습니다. 여성 남성 흡연율 차이가 있죠. 덴마크 보시면 이게 13 맞죠? 그 다음에 90년도 5% 맞고요. 5%포인트. 근데 그냥 포인트 빼고 말할게요. 이건 뭡니까? 143이라고 보면 40이잖아. 근데 하나 더 빼준 거잖아. 0.1. 그럼 399가 맞겠죠. 434. 이것도 10을 빼주면 431인데 0.3을 더 빼준 거니까 434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보시면 5%포인트 51 맞고 마지막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8.1이고 마지막 이거 23으로 보면 5.4니까 5.6 맞죠? 국가별 흡연율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잠깐만 국가별 흡연율이라고 하고 있죠? 1980년도부터 보겠습니다. 덴마크 보시면 4457이죠. 둘이 더하면 101이죠. 나누기 2하면 50.5죠. 맞아요 여러분? 틀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필요해요. 여성과 남성의 인구수가 1대 1이라는 조건.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1980년 덴마크의 전체 흡연율은요 44에서 57% 사이에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게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그냥 기대수명 차이 이거 그냥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792, 745면 4.7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은 이거 2.8 더해주면 4.2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4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같은 경우도 일본 남성과 미국 남성이 있죠. 이거 그대로 그냥 흡연율 따라가지고 기대 수명도 따라가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보도록 할게요. 양육수당,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형 수리 퀴즈형 문제랑 거의 그냥 똑같은데 그건데 12년도 5월 달에 그 양육수당을 이제 받는 가구들이 이제 그 얼마큼 받는지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하고 있는 가구 대상 신청 시점에서 이제 몇 그 개월인지 보고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다 합한 금액 15일에 신청받아서 월말에 지급.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일반 22개월이니까 여기죠. 15만 원 받겠네요. 자, 나와 볼게요. 둘 다 농어촌이죠. 16개월과 2개월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37만 7천 원을 받겠습니다. 자, 다 볼게요. 장애 아동이고 23개월이면 20만 5천 원을 받겠죠. 자, 라는 40개월과 26개월이니까 요 사이니까 20만 원 받겠네요. 2011년 1월부터 해외 체류 중이면 이미 얘는 9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일에 12년이니까 얘는 뭐 볼 것도 없죠. 얘네 둘만 이제 해당이 되겠죠. 35개월이면 10만 원, 5개월이면 20만 원, 30인가요? 자,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나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 30인 마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가구는요. 20만 5천 원을 받는 다가 되겠죠. 나마다, 즉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1에서 7월 7개월 동안 A사 주식의 이론과 시장 가격이 나와 있고요. 오른 거를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와 있고 이론 가격, 시장 가격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 거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쳐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Y는 X 그래프죠. 네, 기울기가 1인. 분명히 쓰일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라고 이렇게 점선을 문제에서 주어준 거겠죠. 자, 괴리율을 보시면 월 이론 가격분의 시장 빼기 월 이론. 자, 기억 봅니다. 괴리율이 0% 이상이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시장에서 이론을 뺀 가격이 커야 된다라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봅니다. 즉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같은 경우는 즉 여러분 여기가 더 커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의미하는 게 뭘 뜻하냐면 이쪽의 영역 있죠. 요걸 기점으로 여기는 시장 빼기 시장이 이론보다 커요. 여기는 뭐다? 시장이 이론보다 작아. 그럼 이걸 넘겨봐. 그럼 뭐가 돼? 시장 빼기 이론은 0보다 크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찾아라 이거죠. 2357 맞습니다. 자, 전월 대비 이론 가격이 증가한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감소했죠. 3월이 증가했습니다. 3월 맞고요. 4월 달에도 증가했죠. 맞습니다. 5월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월도 감소하죠. 틀렸어요. 자, 가격 괴리율이 증가한 달. 자, 디귿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얼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전월 대비 시장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달을 지금 말하고 있죠. 5월에서 6월로 지금 6월로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리얼이 맞는 선지가 되려면 큰 폭으로 감소한 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 틀렸고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자, 디귿을 볼게요. 괴리율 일단 이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를 합친 거잖아요. 분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 가격분의 이론 가격은 뭐예요? 분자 분모가 똑같아. 그럼 분자와 분모가 어떤 게 나오든 간에 그 둘의 값이 똑같다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괴리율이 증가한 달이 3개 이상이다라고 했죠. 요걸 지금 보는 건데 즉 이론분의 시장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1월에서 2월을 보시면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 지금 보면 이론분의 시장은 뭡니까?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지금 1을 못 넘어. 근데 얘는 뭐야? 1을 넘죠. 딱 봐도. 그럼 결과적으로 1월보다 2월의 괴리율이 큽니다. 왜?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 빼주는 건 공통이고. 3월 봅니다. 감소했죠. 지금 딱 봐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론 가격이. 얘가 더 큽니다. 얘가 지금 이것도 적고 얘는 더 크고. 근데 얘는 분모 증가하고 분자 감소하기 때문에 3월은 해당이 안 돼요. 4월 볼까요? 지금 분모가 되는 이론이 이만큼 증가하는데 시장도 감소하죠. 여기서만 봐도 게임이 끝납니다. 틀렸어요. 감소해요. 4월도. 그럼 5월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팍 증가하죠. 분모가 되는 이론 가격은 감소하는데 시장 가격은 팍 올라갑니다. 따라서 5월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2월과 5월이 증가함을 확인했고요. 자, 6월 보시면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여기로 내려가죠,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죠? 이론분의 시장이 팍 감소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6월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 7월 보시면 여기서 팍 올라가죠. 분모가 되는 이론 가격 조금 줄어들고 분자가 되는 건 팍 올라갑니다. 따라서 7월도 증가합니다. 전월 대비 괴리율이 257 3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과세 표준 뭐 연소득 그런 것 같은데 A, B, C, D 중에서 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는 사람을 골라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근로소득이 A가 1억 5천, B가 2억 5천, C가 2억. 어디 임원이신가? 대기업 중견급 임원 이상이면 이 정도 받는데 더군다나 2013년인데 엄청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금융소득이 이제 A만 있고 D도 있네. 금융소득, 금융취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과세 대상이다. 자, 일단 소득세 봅니다. 5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한다. 자, 그럼 여기 칸이 넓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럼 D와 A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이 되겠죠. 물론 얘는 금융소득 2만 5천이 남겠죠. 그거에 대한 과세는 따로 별도로 가야겠죠. 자, 과세 표준은 금융소득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이다.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 그냥 이겁니다.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뭐냐면 5천을 초과하니까 얘도 2만 5천이 되겠죠. 이제 근로소득세를 이제 부여하고요. 소득세는 금소세랑 근로소득세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세 표준이 2,500일 때는 일단 1,000만 원에 5%, 그 다음에 2,500에서 이걸 빼야겠죠. 했으니까. 그럼 1,500에 10% 이런 식으로 해서 200을 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가장 많은 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과세 표준이 누가 가장 높습니까? 25,000, 25,000 얘가 가장 높아요. 그럼 말은 무슨 뜻이냐면 B랑 D 중에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온다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가장 많을까요? B랑 D 중에. 사실 B도 아니지. D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D는 이미 금융소득세 750을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서 25,000인데 B는 그냥 25,000이니까. 누가 더 큽니까? D가 당연히 크죠. 이해되십니까? 25,000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건 맞아요. 1,000만 원, 5천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여기서 1억까지 해주고 나머지 5천을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1,000만 원, 4천만 원, 5천 여기까지 1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억 해주고 여기 5천 이제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B가 일단 과세 표준이 25,000이고 D도 25,000인데 D는 대신 금융소득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가 더 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건 D가 되겠고요. 가장 적은 건 A랑 C 중에 100%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A랑 C만 봅니다. 15,000이 과세 표준이고 C는 2만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거. 15,000이면 C랑 A랑 15,000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똑같겠죠.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5천에 대해서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5천을 여기다가 할 겁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2억은 이하니까 여기 라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5천의 20%는 1,000만 원이죠. 따라서 과세표준 15,000, 즉 C가 1,0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A를 보셔야죠. 금융소득세가 있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소득세 산출액은 이걸 제외해주면 결과적으로 C가 A보다 얼마? 250만 원이 더 많이 낸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A가 가장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3년 민경채 필셋 자료에서 기출해설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